그래서 목, 화, 토까지 해봤죠. 이렇게 보면은 목, 화, 토. 하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얘는 바깥으로 쫙 확장하는 기운이고, 이 토는 화를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수렴해주는 기운이에요. 화가 이 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방향이 전환되죠. 금, 수로 방향이 전환돼요. 금은 뭐냐면 분별력이라고 해요. 분별력. 분별력은 어떤 의미냐면 목화로 일어난 일을 정리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막 밖에 일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3, 4시쯤 되면 이 일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보고서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오늘 끝낼 수 있는 일, 없는 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금이에요. 그렇죠? 금. 금은 2가지로 나뉘죠. 금은 경금과 신금. 네. 경금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숙살지기, 숙살지기. 말이 무섭죠. 숙살, 엄숙하게 죽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결국에 이제 초가을, 여름 넘어가면서 초가을까지 하는 일들인데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들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걷어들이는, 죽이면서 걷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게 숙살지기라는 거예요. 숙살지기는 특히 경금은 밖에서 크게 분별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금이라고도 하는데, 강하다라는 의미는 밖에서 이게 하는 작용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돌을 산에서 막 잘라내는 일들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경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금은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잘 보여지니까 되게 강하다 이렇게 느껴요. 이런 것들이죠. 밖에서 그 현관문 밖에서 보통 아파트들은 현관문 밖에 그 찍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야. 밖에서 경비 아저씨가 주민이세요? 아니세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경금이 하는 역할이에요. 신금은 뭐냐라고 했을 때 포양지기, 포양지기. 포양지기라는 거는 양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목화로 쭉 펼쳐졌던 게 금이 되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요. 금이 되면.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 뭐냐면 금이 분별을 해서 수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 알맹이를 수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금은 포양직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내가 화로 했던 것들, 화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연금이라는 의미는 이미 만들어져서 개별 포장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개별 포장. 그래서 이 안에 알맹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아직 안 익은 열매라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금인데, 연금은 좀 더 사람들이 쓰기 쉽다. 사람들에게 다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신금은 안에서 분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주민이세요, 아니세요 이걸 다 구분하고 카드키로 다 찍고 들어간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각자의 집. 그렇게 안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신금의 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양간을 조하다고 하고 음간을 습하다고 하거든요. 이때 양간을 조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자기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음간은 현실에 맞춰서 잘 대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경금과 신금은 여기 좀 바뀌어 있어요. 경금을 습금이라고 하고 신금을 조금이라고 해요. 왜냐면 습이라는 거는 자기 스타일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습이라는 거. 근데 경금은 대략적으로 그냥 분별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규칙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규칙이 까다롭지가 않아서 변형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화로 화급금 해주면 경금이 단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금이 조금이라는 뜻은 이미 만들어져서 자기 형태를 바꾸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정화가
화급금 해주는 걸 싫어해요. 정화는 아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화가 화급금 하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신금이 좋아하는 건 병화죠, 병화. 짝이 이렇게 돼요, 병화. 병신합해요. 신금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거를 그냥 사람들이 다 봐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신합을 좋아하고 경금은 정화가 자기를 만들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이런 조합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안 나오는 상태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거는 이거를 좋아하고 이거는 이거를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이 조합이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화와 신금이 붙어 있을 때 되게 이것도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이것도 다 만들어진 상태라서 이게 만약에 되게 잘 쓰인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남들은 아무도 못하는 그 특별함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불편한 관계지만 근데 이거를 포커싱을 맞추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네. 그래서 신금은 자기 형태를 바꾸는 걸 싫어한다라는 의미에서 조한금이 됩니다. 네. 다른 거는 양간을 다 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양간은 시작하는 기운은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시작. 음간은 마무리. 그래서 시작하는 기운이라서 일단 뭐도 없는데 일단 지르고 보는 게 좀 양간이거든요. 근데 양간은 그래서 좀 허세가 강하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 세 분 다 음간이시네요. 저만 양간이네요. 네. 시작하는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하는 거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음간은 마무리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 포커싱 하는 게 있어요. 결과를 보고 뭐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구체화시킬까. 그게 음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음간은 보통 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제 금은 화를 안에다가 포장을 해서 수로 넘겨준다. 그래서 이렇게 토에서 금으로 가는 걸 금화교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금과 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서로 금과 화가 바뀐다. 화가 밖에 막 펼쳐져 있었는데 이게 껍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의 껍질 안.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금화교역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 신체 자체 이런 것도 다 금화교역된 상태예요. 우리 안에 뭐 영혼이라고 하는 거, 정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있죠. 근데 그게 우리의 형태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금화교역된 상태입니다. 뭐 물건들,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 다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금화교역된 상태예요. 네.